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6일 월요일 아침 MBC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운석 충돌구인 합천 초계분지를 세계 지질 테마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중고 속에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동남권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유니스트와 울산대 의대가 손을 잡고 공학과 의학을 함께 배우는 의과학원 설립을 추진합니다. 지리산 산악열차로 대표되는 알프사동 프로젝트를 둘러싼 찬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재한 산악열차 반대 대책위 집행위원장을 직격 인터뷰에서 만나봅니다. 5만 년 전에 운석이 떨어져 생긴 거대한 분지 지형, 바로 국내 유일의 합천 운석 충돌구입니다. 이 독특한 지형을 세계 지질 테마공원으로 조성해 관광 자원화하겠다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합천군 초계분지는 움푹 패인 특이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5만 년 전 구석기 시대 직경 200m의 운석이 떨어졌고 당시 폭발력은 1400메가톤으로 무려 직경 7km, 깊이 수백 미터의 구멍이 생겼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지난해 암석 시추를 통해 운석 충돌로 형성된 사실을 확인하고 세계적인 학술지에 등재했습니다. 운석 충돌구는 세계적으로 200여 곳이 있고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합천군은 세계적인 지질유산인 운석 충돌구의 관광 자원화를 위해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질과학 분야 전반적으로 새로운 연구 테마가 될 수 있고요. 우주 천문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될. 합천군은 대암산과 단봉산, 미타산 등 초계분지 8개 봉우리를 잇는 52km의 탐방로를 조성하고 현장 학습과 볼거리를 제공하는 지오 사이트를 찾아내 세계 지질 테마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립지질 전문 과학관 유치와 상징 건축물 건립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계적인 관광지가 조성되면 국내외의 관광객들이 합천을 찾아서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합천군은 다양한 후속 연구가 필요한 운석 충돌구의 학술적 가치를 살리고 합천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 2026년 국제학술 심포지엄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동남권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이는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산업 구조 때문인데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중고 속에 지역 기업들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배범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글로벌 원자재 가격은 51%나 급등했습니다.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올 1분기에도 지난해보다 45% 오르며 상승 흐름이 지속 중이고 올 하반기 전망도 어둡습니다. 문제는 부울경, 동남권이 다른 지역보다 더 큰 충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총 수입에서 원자재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20%포인트 이상 높기 때문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전체 수입에서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 평균 49.2%인데 비해서 우리 동남권은 71.9%나 원자재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10% 상승하면 제조업 생산 원가는 평균 0.4% 상승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런데 동남권 주력 업종인 철강은 원자재가 10% 오르면 생산 원가가 1.8%나 뜁니다. 석유화학 1.5%, 금속 1.1%, 선박 0.9%, 자동차 0.8% 등 지역 주력 산업 대부분이 원가의 상승 압박을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중고에 직면하면서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기업이 늘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첫 해인 2020년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내지 못하는 동남권 자동차와 조선기업이 각각 31%와 35%에 달한 점을 주목해 지역 기업들이 한계 기업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배보입니다. 유니스트와 울산대 의대가 손을 잡고 공학과 의료를 함께 배울 수 있는 의과학원 설립을 추진합니다. 유니스트 의과학원 과정을 밟게 되면 의대생은 의사과학자가, 이공계 대학생은 의료공학자가 될 수 있는데요. 신약과 난치병 치료기술 개발 인재가 비약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홍상순 기자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위치한 캔들 스퀘어. 1,400개의 메디컬 회사가 밀집한 지역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로 유명한 화이자와 모더나도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와 MIT 공대가 1970년부터 의사과학자 훈련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 오면서 지금의 캔들 스퀘어가 형성됐습니다. 유니스트도 미국의 캔들 스퀘어 같은 의료 복합타운을 울산에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는 울산에 캔들 스퀘어 같은 의료복합단지가 우리 유니스트 의과학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축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유니스트와 울산대 의대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오는 2024년 의과학원이 개교하면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의과학자 양성을 위해 학사 과정부터 협력하는 건 유니스트와 울산대 모델이 처음입니다. 울산대 의대 예과 학생들은 유니스트 의과학원에서 로봇과 인공지능 등 기초공학을 배워 의학에 접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웁니다. 이공계 학부 졸업생은 해부학과 병리학 등 임상 중심 수업을 받고 의료공학자로 양성됩니다. 학사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의예과 학생서부터 저희 유니스트에서 교육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의사가 된 다음에는 석사과정, 그 다음에 박사과정을 받을 수 있는 전 주기적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울산 지역 정책과제 대국민 보고회에서 유니스트 의과학원 설립과 의료 복합다운 조성에 2,5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스트 의과학원 설립이 의료 환경이 열악한 울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홍상순입니다. 대기가 점점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어제를 기해 밀양과 산청 등 4개 시군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특보가 발효된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고요. 또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들면서 오늘 낮부터 기온이 점차 오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높겠고요. 이렇게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도 같이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 12도, 진주 9도 내외를 보입니다. 낮에는 창원 23도, 진주 25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과 비슷하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으로 공기질 청정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8도, 밀양 10도 내외를 보이고요. 낮에는 밀양 27도, 양산 26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6도, 산청은 8도로 선선합니다. 낮에는 거창 24도, 합천 26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매우 크게 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모레까지 기온은 오름세로 점차 더워질 것으로 보이고요. 당분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직격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리산 산악열차로 대표되는 알프사동 프로젝트의 추진 여부를 두고 찬반 갈등이 여전합니다. 이 사업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40일 넘게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번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떠오른 이 사업의 찬반 논란에 대해 지리산 산악열차 반대대책위원회 최지한 집행위원장을 직격 인터뷰에서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알프사동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인지 그리고 현재까지의 추진 사항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알프사동 프로젝트는 현 윤상길 군수님의 핵심 공약 사업이고요. 지리산 형제봉 일원의 모노레일과 케이블카 그리고 12km에 달하는 산악열차를 건설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획재정부 한걸음 모델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범정부 차원의 논의를 거쳤는데 최종적으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이런 논의 결과가 나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동군은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최근에 그 모노레일 사업에 대한 실시 설계 결과가 용역이 준공이 났습니다. 사업 추진 초기부터 반대 투쟁을 해왔고 특히 올 들어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40일 넘게 이제 천막 농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반대하시는 핵심 이유 무엇인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가장 명확한 이유는 경제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경제성이 있다는 게 거짓말이고요. 실례로 융프라우를 롤모델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융프라우 산악철도 같은 경우에 2020년 운영을 시작한 이래로 처음으로 적자가 났습니다. 팬데믹의 영향이고요. 지금 기후위기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 세계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산악열차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미래 세대와 자연 그리고 현재 우리 유권자들, 지역 주민을 볼모로 자기 정치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업성이 없는 데다가 심지어 대규모로 숲까지 훼손한다는 게 이 사업의 실체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동군수 출마 후보들이 이 사업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관심사인데요. 출마 후보들하고 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게 있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희 출마 후보들하고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그 면담 요청을 했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후보자분들께 정책 질의서를 전달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수요일까지 그 답변을 받을 계획이고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강기태 후보님, 더불어민주당으로 출마하신 강기태 후보님은 저희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시기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산악열차 사업뿐만 아니라 알프스하동 프로젝트의 전면 백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고 국민의힘으로 출마하신 이정우 후보 같은 경우에도 저희 그 대표와의 통화에서 전면 백지화다, 믿어달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소속으로 출마하신 하승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농성장을 직접 찾아주신 자리에서 산악열차 대책위의 생각과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마음입니다 라고 전해주셔서 세 후보님 모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거기에 좀 저희 희망을 걸고 있고요. 저희는 선거가 끝나는 날까지 선거가 끝나는 6월 1일까지 그 후보들이 공식적으로 이것을 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서 활동할 계획입니다. 예, 알프스하동 프로젝트는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 주장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찬성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저희가 진심으로 존중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같이 지역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게 과연 이 사업이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느냐라는 지점인데요. 하동군에서는 매년 GRDP가 전국 최고 수준이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GRDP가 최고 수준인데 아직까지도 경제 문제가 있다는 거는 그 경제 활동으로 인해서 창출된 부가, 경제의 성과가 지역에 제대로 골고루 분배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이 먼저 필요하지 않은가 싶고요. 관광 활성화 같은 경우에도 하동군에서 마찬가지로 매년 작년보다 관광객이 더 많이 왔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관광객이 더 많이 오는데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오신 분들이 이제 지역에서 소비를 하고 가실 텐데 그게 제대로 지역에 골고루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먼저 좀 되짚어 보는 게 좀 상식적인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투데이 경남입니다. 산청군의 2022년 성인 문해교육 대면 강좌가 오늘부터 연말까지 산청지역 경로당 13곳에서 펼쳐집니다. 바다의 날 맞이 범도민 바다 대청소가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남해안에서 진행됩니다. 2022년 경남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정기회가 오늘 오전 10시 30분 경남교육청 강당에서 열립니다. 창녕군 재능기부 힐링앤런치 콘서트가 오늘 오후 12시 20분 창녕문화예술회관에서 펼쳐집니다. 2022년도 어르신 여가 그가 놀이터 프로그램이 오늘 오후 2시 고성군 공공실버주택 휴게마당에 마련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하는 반지성이 작은 시골 마을 일요일의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다며 양산 사저 주변에서 펼치는 보수단체의 집회를 자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평산마을 주민 여러분 미안합니다라며 마을 주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귀향한 이후 양산 평산마을 일대에선 보수단체 집회가 밤낮 없이 이어져 경찰이 야간 확성기 사용 제한 통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경남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이 어제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 발대식에는 이준석 당대표와 이달곤 선대위원장, 박안수 도지사 후보를 비롯한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경남을 새롭게, 도민을 힘나게라는 구호를 외치며 선거에서 승리하자고 다짐했습니다. 경남 지역의 6.1 지방선거 전체 경쟁률이 1.7대 1로 지난 지방선거 2.4대 1보다 낮아진 가운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오는 19일부터 시작됩니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가 18억 8천만 원, 도내 기초단체장 선거는 평균 1억 7,600만 원으로 최고액은 창원시장 선거 4억 5천만 원, 최소액은 남해군수 선거 1억 2,900만 원입니다. 거창군은 지난해 8월 착공한 신원면 작은 학교 살리기 LH 임대주택 신축 사업이 최근 완료돼 입주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자녀 8가구, 일반 2가구 38명이 입주하며 계약 포기 등으로 2가구는 다음 달에 추가 모집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신원초등학교에 전입하거나 입학하는 다자녀나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시설로 저렴한 임대료에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의령군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서 올해 4월 말 기준 인구는 26,381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59명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2년 인구 3만 명이 무너진 이후 10년 만에 인구가 는 것이며 같은 기간 인구가 증가한 곳은 의령군이 유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합천군의 프로 바둑팀인 수려한 합천이 2021-2022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챔피언 결정전에서 신진서 구단이 이끈 셀트리온을 꺾고 창단 3년 만에 우승했습니다. 수려한 합천은 2군도 지난달 퓨처스리그에서 정상에 올라 1, 2군 통합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지난해 생산된 쌀 12만 6천 톤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하고 오늘 입찰을 통해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입 대상은 농가나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2021년산 쌀로 경남에 배정된 물량은 21만 4,618포대 8,500여 톤입니다. 창원과 함안, 창녕 등 경남 동부 지역 420여 명의 레미콘 노동자들이 오는 18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회차당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사측과 여러 차례 협상에 나섰지만 모두 결렬돼 파업에 들어간다고 노조는 밝혔습니다. 한편 전국 건설노조 부산건설 기계지부 소속인 부산과 양산, 김해, 진해 지역 레미콘 노동자들 1,800여 명도 지난 9일부터 파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멸종위기종인 돌고래를 넘겨받고도 관할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거제 시월드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거제 시월드는 제주에서 큰 돌고래 2마리를 반입하고도 신고 누락은 물론 지난 2일 정기점검에서도 이 사실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창원시는 올해 수출 2억 5천만 달러 달성을 목표로 수출 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수출 확대를 위한 온라인 수출 상담회를 개최해 50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달성한 데 이어 이달과 다음 달엔 태국과 말레이시아 수출 상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